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 중간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서면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관련자 20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그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서훈 그 국방부 장관 뭐 모든 분들이 줄줄이 그다음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안보실장, 그렇죠. 네. 그다음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혹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모든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감사원이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나온 그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아 이게 정말 국가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면은 그 우리 국민이 북한에 표류돼서 북한 함정에 의해서 발견되고 피살이 됐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기관들이 서로 모여서 그러면 안보실, 합참, 통일부, 해경 이런 데서 다 모여서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국민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오히려 나중에는 이분이 월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자료들은 다 삭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분명히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11년에 우리가 그 아덴만, 소말리아 해상 아덴만에서 벌어졌던 우리 선박 해적들에게 납치됐을 때 우리 해군이 출동을 해서 그 두 차례에 걸쳐 작전을 펼쳐서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자기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우리 이대준 씨 공무원 그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9월 22일과 23일 국가는 어디가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감사원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좀 더 정확한 사법 처리 여부를 따져 묻는 것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 발표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해경, 통일부 국가 컨트롤 타워가 제때 작동을 안 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대준 씨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근거 없이 월북으로 이제 몰아갔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국방부 해경이 지난 정부에서는 월북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가 올해 이 결론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감사원 조사가 시작됐는데 오늘 감사원 발표 내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주목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국가위기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라고 감사원은 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대통령의 어떤 위기 안보 요 상황에 대해서 보좌를 해야 되는데 안보실이 북한 해역에서 이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통일부를 제외하고 주간 부처인 통일부를 제외하고 해경에만 상황을 전파를 한다든지 그리고 최초 상황 평가 회의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리고 이거 합참 같은 경우는 이대준 씨 구출 작전을 제대로 필요한 작전 조치를 안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는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청와대도 이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새벽에. 그래서 회의가 있었고 대통령 보고는 좀 뒤늦게 이뤄지긴 했지만은 그때 뭐 국정원장도 모여서 이제 뭐 안보실장도 모여서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경론이 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해역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 군이나 경찰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중국 해역에 있는데 한국군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쟁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북한에 지금 그 당시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남북 연락망은 끊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자라는 이런 거였는데 결국 이게 안타깝게 피살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이제 탈북으로 좀 그러니까 월북으로 쉽게 단정지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이제 정보 상황과 뒤에 가면서 정보 상황이 계속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해경이나 이제 뭐 이제 주요 기관에서 했던 거는 혼자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 구명조끼를 입고 실종이 되는 사람은 흔치는 않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신발도 가지런히 놓여 신발이 있었고.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리고 해류가 그쪽 북쪽으로 가기 어려운 해류였는데 네. 북쪽으로 갔다라는 거는 자기 자력으로 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 정황이지만 도박빚이 좀 꽤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도 조금 너무 성급하게 좀 단정적으로 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볼 여지는 있지만은 이거를 그러면 전혀 근거가 없이 당시에 완전 조작으로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조작- 약간의 예, 예. 의도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해경이 말이죠. 공무원의 피살 정보를 피살당했다라는 사실을 정보를 보고 받고도 수색 작업을 계속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쇼를 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사람을 구하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인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거리낌이 없었다면 왜 국방부와 국정원은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각자의 기관들은 각자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각자의 상황을 다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피살당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이 사람은 월북했으니까 뭐 죽어도 싼 거 아니야라는 식의 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이 도박빚이 있었다, 뭐 얼마의 예. 도박빚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막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뭐랄까 그 국가로서 해야 될 책무, 의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라고밖에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거 정보 삭제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서 국방부 장관이 밈스라고 보이는 예. 군사정보 체계에서 이거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 모든 군 부대가 이거를 다 보고 알 필요는 없으니까 네. 원본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 그런 예하 부대에서 보는 것들만 삭제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말로 삭제가 된 것이냐를 가지고 예.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는데 이 검찰 수사 부분은 잠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어쨌든 월북의 근거가 있었을 테고 월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있었을 텐데 당시 국방부 해경은 월북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고요. 지금의 국방부와 해경은 또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은 상태인데 여야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자,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관련자 20여 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 씨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부감사입니다. 대통령실의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번 감사의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청부감사, 조작감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 종전선언을 위해서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 듣고 오셨는데 자, 왜 당시에 그럼 월북으로 단정 지었을까?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남북 관계가 안 좋았는데 서로 이제 편지도 오가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 녹음한 것을 그날 새벽에 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북한에 이제 우리가 잘해보자라는 얘기들을 계속 화해 제스처를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국민이 북한 군에 의해서 피살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 감정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황상 이런 것들을 숨기자. 그리고 숨길 수가 없게 됐을 때는 결국 이 사람을 월북으로 그 몰아가자라는 그런 어떤 정서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예. 없고요. 저는 이제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분이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훈련을 받으신 분이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작감사, 청부감사라는데 뭐가 조작이 된 건지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분들 다 알고 계신 분들이고 담당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조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팩트가 아무런 제시가 없으면서 저것을 조작감사다, 예. 청부감사다
저게 왜 이래준 씨가 지금 가족들이 좀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도 진상을 알아야겠다고 소리치고 있고요. 저게 왜 조작감사고 왜 청부감사인지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옳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조작감사의 팩트를 밝혀야 한다. 지금 김종인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당분간 관련한 이 공방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완전히 정파적으로 좀 나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제가 뭐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은 무조건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대응에 있어서. 근데 이게 정말로 대대적으로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이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거 이제 그 유엔 그 연설 네. 종전 연설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가 제때 안 들어가고 연설 뒤에 들어간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뭐라고 이제 김종혁 비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게 왜냐하면은 이거는 녹음 시점이고 방영 시점은 한참 뒤였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건은 다 알려지고 다 알게 되는 건데 뭘 감추고 뭘 숨기려고 이거를 굳이 그렇게 예. 보고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멘탈이 흔들렸을 수는 있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예. 그러면서 녹화에 좀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과도하게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뭐 감사원 결과와 검찰 조사 결과를 좀 보고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감사원 발표가 있었고 이 전부터 검찰 수사는 좀 진행되고 있었고요. 오늘 서훈 전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첫 이제 조사를 받은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김준일 대표가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서 전 장관은 아마 군사 기밀, 이 정보를 삭제한 이런 혐의, 이런 의혹을 받아서 이제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원본 기밀을 삭제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민감한 정보들이 필요가 없는 다른 부대까지 전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여지는 없습니까? 아니, 글쎄 그거는 저는 수사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은 제 월권이고 제 자격 예. 제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검찰에서 만약에 뭐 그 지금 서욱 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합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면 무혐의가 될 것이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예. 그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부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 별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 그렇죠. 저희가 예. 그것을 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도 지적했지만 검찰은 9월 23일, 24일 이 청와대 회의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도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박지원, 서훈 이 두 분도 오늘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소환이 임박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제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 기록실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저번에 검찰에서 밝힌 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실종되고 나서 회의를 이제 새벽에 했다라는 건데 회의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의록이 왜 없는 것이냐, 이게 파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때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한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 기록물 관리에서도 분명히 허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왜 회의록은 없는지, 회의록은 어디 갔는지 것까지 뭐 해서 다 좀 정황을 다 잡은 다음에 이제 뭐 참고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피의자 조사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이제 공은 사실상 이제 검찰에 넘어갔고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왔다. 그래서 조금 어떤 식으로 이거 수사가 전개될지는 좀 요 압수수색 여부 그 내용물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원 조사 거부 관련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대준 씨 그 유족들이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오늘 고발인 뭐 조사도 있었고요. 관련 수사들이 지금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